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입니다. 아산시 땡땡동 토지를 2022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역 건물 일부가 제 땅을 일부 침범해서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아버지가 1999년에 보존 등기를 하였고 소유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2018년에 상속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미 본인은 20년 동안 점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점유 기간은 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완성된 이후에 땅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자에게 이미 등기 청구권이 완성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이중 양도 법리에 의해서 이미 등기 청구권이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에서 갑은 22년도에 땅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아버지는 1999년에 그 땅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침범했습니다. 침범해서 짓고 그때부터 소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하다가 2018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 당시까지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을이 2018년에 상속을 받고 1999년 점유 개시 시점부터 따져봤을 때 2019년에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을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은 22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법리에 따라서 갑은 22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을은 제3자인 갑에게 등기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22년도에 땅을 취득한 갑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물 부분이 일부 넘어왔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건물이 무자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건물은 쓸데없게 됩니다. 큰 건물인데 일부 넘어왔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산정된 임료를 갑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발생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완성이 되면 그 효과로서 점유 개시 시에 소급을 하게 됩니다. 점유 개시 시에 소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내가 점유하기 전에 등기부에 있던 제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끌어안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유 개시 시점 이후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설정되었고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이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한물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중간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도 있습니다. 소유권에 의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중단되게 됩니다. 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알지만 그 땅을 분할해서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도달을 하여야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소유자에게 도달이 되었느냐, 의사가 안 되었느냐 가지고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례로 돌아가게 되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은 항변 사유로 내가 점유취득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양도 법리에 의해서 을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하셔서 사용하시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